관리는 잘 해놨더라고요. 비교적 깨끗하게. 그러니까 화장실이나 이런 데도 그렇고, 여기 상가 문의하셨던 여자 대표님도 여자 쪽도 되게 잘 돼 있다고 말씀하시고, 이제 나오면 당장 여기서부터 보이겠지만 다 이렇게 임대문이 이런 것들이 이렇게 쭉 보이게 돼 있죠. 그나마 이렇게 도로가 지나가는 차선도 있고 괜찮아 보이지만, 반대로 저는 펜스 하나가 엄청난 차이가 납니다. 차가 뭐 우리가 아니 드라이브 스루나 스타벅스나 이런 것처럼 이렇게 들어올 수 있는 것이 있으면 좀 덜한데 그냥 흘러가 버리게 되는 거죠. 그렇다고 여기가 막 너무 유명한 무언가가 있어서 집객할 수 있는 무슨 스포츠 시설이 있다든가 뭐 이런 게 있으면 또 모르겠는데, 그것도 아니기 때문에 한계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좀 아쉬움이 있고, 나름대로 보는 것처럼 좀 이쁘게 잘 꾸며놨고 지어놨는데 들어오질 않으니까, 이게 찾아올 수 있는 뭐가 없다 보니까 되게 힘들어지고, 여기에도 지금 저쪽으로 쭉 가다 보면 카페가 하나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갖고 있는 것 중에 시행사가 갖고 있던 목들의 물건들도 많이 나오고 있고, 그렇게 자체적으로 좀 해보겠다고 무슨 카페를 만들었는데 안 되다 보니까 다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다 닫고 문 닫고, 이제는 나중에 이걸 쪼개서 하나씩 임대 놓겠다. 전체로 해서 시행사가 갖고 있던 걸 이 공간을 다 쪼개서 임대를 놓겠다는 거예요. 근데 이런 데 공간들, 그나마 전면부고 제일 비쌌던 데들을 원래 분양가는 9억 막 이런 것들인데 월세 한 500에 300이든 뭐 이렇게 받아야 되는 물건들을 지금은 1000에 50, 70에 80에 넣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부동산들도 많이 문 닫으셨고, 얼핏 봤을 때는 괜찮아 보이는데 그 얼핏 봤을 때나 이렇게 이쁘게 꾸민다는 그 청사진만 보고 뭔가를 했다가 안 되기 때문에 제가 계속 얘기합니다. 상가 분양받지 마시라고. 그래서 그분이 저한테 좀 이걸 좀 해결 방법이 없겠어요? 와달라고 저도 해서 봤는데, 보면 알거든, 느낌이요. 살아날 건물들이 있어요. 시간이 지나도 살 곳이 있고, 시간이 지날수록 더 죽을 곳이 있고, 아니면 경매나 공매로 주인이 완전히 바뀐 다음에 새로 탈바꿈 돼야 되는 게 있는데, 여기는 싹 바뀌고 탈바꿈이 돼야 그나마 가능성이 있는, 저렴해지니까 그 정도 곳으로 보여져서 사실 쉽진 않은데 한번 더 고민해 볼 겁니다. 같이 한번 더 가보시죠. 여기는 삼성역이라고 해서 3호선 안에 있고 경기도 고양시에 속합니다. 근데 이 지역에도 라페스타나 예전부터 유명했던 일산 그런 식의 이쁜 소비도 하고 식당도 하고 이런 걸로 했는데 너무 많아요. 제가 봤을 때 여기 이런 오피스텔들이 있는데, 오피스텔은 오히려 거의 다 차 있고 가격대가 저렴하다 비싸다를 떠나서 역 근처다 보니까 거의 공실이 없을 정도로 잘 되는데, 아파트가 아니라 오피스텔이라는 거. 오피스텔은 1, 2인 가족이라는 거죠. 200, 300세대 이 상가가 여기에 필요하다? 그러니까 누가 봐도 아니잖아요. 근데 그렇게 해서 좀 이쁘게 뭐 에스컬레이터도 하고 만들어 놓으셨지만, 결국은 있는 업체들도 더 나갈 정도로 점점 안 되게 되고 버티다 무너지고, 그 세입자가 나가니까 건물주도 버티다 힘드니까 본인이 직접 백다방이든 뭐 이런 걸 창업하시기도 하고 싶어서 하는 게 아니라 관리비나 뭐래도 좀 더 감해지려고, 그런 악순환이 일어나는. 앞으로 이렇게 정말 이뻐 보이는, 괜찮아 보이는 뭔가 있다고 할 땐, 만약 여기 2000, 3000세대에 20개의 상가라면 그건 정말 잘 되겠죠. 근데 얘기가 다르잖아요. 오피스텔 10개 상가 하나? 이건 말이 안 되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거는 꼭 피하세요. 다 임대 붙어 있고, 그리고 2층에서 했던 데들이 그나마 싸니까 2층에 싸서 2층으로 갔던 분들이 1층으로 내려오는 이유는 여기를 1000에 80, 50을 해주니까 뭐 그럼 2층보다 1층이 낫다 해서 2층이 오히려 1층으로 내려오고, 그리고 또 2층이 또 비어버리는, 이렇게 악순환이 되는 구조가 됩니다. 우리는 이런 상가를 잡는 건 너무 쉽잖아요. 누군가는 9억에 분양을 받았는데 저희는 이렇게 비어있는 상가들을 2억에 1억에 3분의 4분의 가격에 잡는다면 우리가 다시 무언가 시작해도 좀 리스크가 줄지 않을까요? 만약에 실패할 수도 있지만 9억에 샀다 실패하는 것과 2억에 샀다 실패하는 건 완전 다른 얘기고요. 내가 운영하다가 그래도 잘 안 되면 임대를 그때 놔도 주변 분들은 9억에 맞는 임대료를 받으려다 보니까 못 놓으시지만, 나는 2억에 맞는 분양가를 하면 남들보다 3분의 4분의 가격에 싸게 놓기 때문에 제일 먼저 나간다. 그냥 단순한 이유입니다. 그렇게 됐을 때는 뭐 잘 안 들어오거나 정말 싼 데 들어오는 저런 배달 전문 업체까지도 들어올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러면 저희는 최소한 9억짜리 2억에 낙찰받아서 대출 한 1억 8천 받고 이자를 낸다고 쳐도 대략적으로 한 달에 이자를 4, 50만 원, 뭐 5, 60만 원 많이 내면 낸다고 치면 그 금액으로 임대를 놓으면 최소한, 그래도 지금은 그렇게 싸면 들어오니까 손해볼 일이 없는,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저희가 경매 MP를 알아야 되고요. 특히 창업하실 분들은 경매, 내 건물로 차라리 해서 안 되더라도 누구한테 놔두고 나갈 수 있는 정도를 하시는 게 좋다고 하는 얘기를, 이런 이유예요. 오늘 되게 어려운 상가를 지금 2개 보여드렸어요. 저번에 보인 영상에서도 그렇고 이번에 보여드린 영상에도 그렇고, 상가를 채우기 위해서 노력하는 부분과 또는 이렇게 비어있거나 괜찮아 보이지만 죽어있는지 아닌지를 구분하는 방법도 사실은 조금 더 알아보고 싶으시면
앞으로도 저희 계속 부가티김 채널 쭉 봐주시고요. 앞으로 제가 하는 오프라인 강의를 통해서도 한번 배워보시고 책을 통해서 읽어보시면 아 이런 부분이 있구나라고 알아야 최소한 손해 안 보십니다. 알아야 내 소중한 돈을 손해보지 않게 되시니까요. 여러분 모두 그렇게 되시길 바라면서 오늘 영상을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꾸준하게 저희 부가티김 채널 이용해 주시고요. 관심 가져주시면 저희가 좀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OPX 1514